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움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후오비 관해서 이제 나왔는데, 후오비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나 OKEX 같이 트론 코인의 이제 BTT 토렌트 토큰 있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에어드랍 해준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뉴스는 대시뉴스인데, 대시뉴스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이사벨이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케라사스에 위치한 치킨 전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베네수엘라 위치한 그런 어떤 치킨 가게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시로 이제 페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사실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이제 상점 중에 2,598개나 되는 상점들이 이 페이먼트 시스템에 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아시겠지만 암호화폐에 관해서 되게 많이 사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라는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이제 온대. 볼리바르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휴지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대시를 제1 암호화폐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동영상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은 대시를 직접적으로 실제로 진짜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While he's making the order, I go to my Dash wallet in the phone and I unlock it. I put my PIN and then I wait for him to show me the QR code. Scan QR code. I should give the phone to him. And that's it. I accept the amount for the lunch. Put my PIN again to confirm the amount. And that's it. Ah, bueno, me lo he enviado. They should wait till the confirmation appears in the computer. And that's it. And here's the combo that I ordered to go from Sure Chicken. Visit discoverdash.com. 이 사진은 보시면은 2월 16일날하고 2월 17일날에 시애틀에서 이제 네오 데프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업체들도 참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발표자들 되게 많거든요. 아마 코인 참가자들도 아마 되게, 코인 관계 참가자들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뭐 49불에 뭐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오 데프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월 27일 날로 이더리움도 콘스탄티노플이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백햇 거래소도 이번 달 말에 원래 오픈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월 달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여러 행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일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관해서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바이낸스가 컨퍼런스를 이제 마치긴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저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2019년 들어서는 뭐 중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는 이제 트위터상의 어떤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인데, 좀 약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거에 또 하트를 많이 또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자는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보는 측면이 2015년도에 왼쪽 밑에 칸 그 네모 칸으로 이제 박스 친 부분 있죠. 거기서 장대 음봉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긴 기간을 이제 횡보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런 구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그린 컬러가 나오는 게 훨씬 많을 거다라고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차트이긴 한데 어쨌건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스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레이더로서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팔로잉 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다음 주 정도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BTC 기준이 달러 기준으로 4,200불 정도를 터치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 사람이 뭐 실력자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죠. 딱 정확하게.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만 그냥 재미로만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을 제가 봤을 때는 팔로잉 하셔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케팅을 어떤 기업들은 되게 오버하게 하고 어떤 데는 되게 많이 안 하고 어떤 데는 좀 약간 그냥 올바르게 그냥 보통 평준하게 한다. 여기 보시면 보통 그냥 평준하게 하는 데는 G캐시, 코인베이스, 서클, 바이낸스, 제로엑스, 비트고, 쉐이프시프트 이런 데고 그리고 좀 마케팅을 너무 안 한다. 자기네 뭐 그런 발표를 안 한다. 광고도 안 하고 이더리움 측 그리고 스팀 나와 있죠. 그리고 코스모스 아마 아실 거예요. 코스모스도 있고 그리고 멜론포트 밑에 쪽에 보시면 여기도 기술적으로는 다 검증받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런 데이긴 하지만 마케팅을 잘 안 하는 데로 유명한 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많은 코인들이 있죠. 지금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오바에서 좀 약간 광고를 좀 많이 하는 데가 이오스, 아이오타, 트론도 여기 껴있고 비트코인 캐시, 네오 그리고 오미세고가 껴있는 게 저는 좀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미세고는 광고를 잘 안 해요. 자기네 뭐 하는 거에 관해서. 근데 이거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도 밑에다가 뭐 악플을 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사도 들어가 있고 아라곤 그리고 넴도 들어가 있고 리스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관계 업체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코인사들은 스캠도 아니고 다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중장기로 가지고 계시면 돈이 될 만하다.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미로 이것도 한번 보자는 건데 10년 동안에 이만큼 바뀌었다. 그래서 2009년에는 저스틴 선이 이런 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고 자오 창펑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2019년에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합성을 관계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가 많이 크긴 많이 컸죠. 트론도 그렇고. 지금 근데 제가 의혹이 약간 불거지는 게 폴로니엑스가 되게 조용한데 저는 왜 그렇게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완체인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완체인이 제미니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블록체인으로 사용하는 거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협업을 해서 뭔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완체인도 괜찮은 코인이다.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폭락해가지고 되게 많이 어처구니 없다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만 완체인도 괜찮아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스캠 코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코인들은 진짜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미세고 또 한 번 나왔는데 후오비에서 이제 뭐 이분들도 이제 뭐 유튜브를 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 회담 자리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 플라즈마 틈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이더리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후오비 개최한 유튜브 쇼가 있는데 거기서 뭐 발언을 했는데 이더리움에 관해서 뭐 뭔가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오미세고는 안 올라? 무슨 뭐 이더리움 관련한 무슨 코인은 안 올라? 이거 스캠이다. 뭐 이렇게 보실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콘스탄티노플이 2월 27일로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도 저는 좀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장기로 봤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됐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업 이더리움 관련 기업 연합도 되게 탄탄하잖아요. 지금 어저께까지 보면 하나은행까지 거기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한 어떤 뭔가
펀더멘탈이 있다는 얘기고,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야 그 ERC20 그쪽 코인들 같은 경우도 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볼륨업이 상승을 하지, 왜 내 코인은 안 올라라고 지금 블레임하거나 말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는. 비트코인도 움직여줘야 되고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다른 코인이 가는 거지. 아, 내 코인만 먼저 간다, 다른 코인은 스캠이다, 다른 코인은 다 죽어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 시장이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의 이제 이커머스 업체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라쿠텐이라는 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거기서 예전에 이제 크립토에 관해서, 암호자산에 관해서 자기네가 페이먼트 시스템에 이거를 이제 채용을 할 거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장에 이제 자기네가 페이먼트 시스템에 구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라쿠텐은 일본의 아마존이라는 비공식적 인면에서 작년 8월에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책임감과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파생물을 재구성하려고 했다. 그리고 라쿠텐은 2015년에 비트코인 BTC 플랫폼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지 몇 년 동안 암호자산 공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법은 SBI 그룹과 같은 다른 주요 일본 인터넷 실체를 반영합니다. SBI 그룹은 자체 교환 외에도 관련 신생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손정희의 지금 비전 펀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나왔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이커머스보다는 사실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편중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의 CEO가 갑자기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암호화폐가, 암호자산이 이제 앞으로 글로벌 커런티,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로서 자리매김을 할 거다, 미래의 어느 한순간에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CEO는 암호가 안정적 가치를 지닌 실용적이며 유용한 발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버넌스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규제가 안 나와 있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 여자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후오비 거래소에서 이제 자기네가 2019년도 초반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도 이제 발행을 할 거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후오비 그룹은 상반기에 2019년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후오비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다고 스테이블 코인만 뭐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자라고 보시면 오판인 게,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잘 정의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일 뿐이지, 피아트 머니하고 패깅된, 어떻게 보면 1.1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아니면 0.9 이하 하락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현금과도 다름없는 그냥 블록체인 코인이라고 봐야지, 그거를 무슨 레버리지를 그 코인 자체가 레버리지를 증대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오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인베이스가 국경 간 송금에 관해서 자기네가 이제 그거를 추가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에 있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큰 볼륨을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관해 자기네가 투자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추가한 의미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코인베이스 프라임 고객은 전 세계 미국 및 유럽 장외 시장, OTC 마켓이죠. 그래서 트레이딩 데스크 및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기관 고객 서비스 및 대용량 크립토커런시 저장에 중점을 둡니다. 최근 7월에 출시된 뉴욕주에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지금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거에 관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인데, 이거를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라는 사람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대형 거래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지불되는 어떤 그런 거대 자금,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다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일련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의 장외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가 이 시스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내 거래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래소의 코인들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OTC 마켓의 활성화가 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안 움직인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측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는 암호화폐 연구기관 크립토피아 해킹 피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약 1600만 달러 규모라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라고 나와 있는데 소규모 거래소를 가장 그러니까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런 일이 그냥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거에 관해서 책임지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산 규모도 되게 적을 뿐더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뉴질랜드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거래소들이 있지만 무슨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 무슨 코인 좋다 이런 식으로 아마 유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에어드랍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 코인을 잔뜩 넣어가지고 오히려 탈취를 당하면 자기가 수익 보는 것보다 손해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런 감언인설에 현혹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업비트나 지금 보시면은 코빗 그리고 코인원이나 빗썸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보니까 94위더라고요. 보안 순위가. 그래서 조금 약간 거긴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할 때 거래하는 컴퓨터를 따로 두시고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그런 라인업의 그런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맥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거래를 하시고 중요한 건 스팸 메일이나 피싱 사이트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조심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해킹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을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캡처해가서 약간 시간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골드하고 실버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봐야 되는 게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인데 지금 동시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은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 금은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1.22% 하락을 했는데 금은이 원래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보면 크립토 마켓보다 더 조작질이 심한 게 사실은 금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아셔둬야 되고 이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사실 백캣 거래소에 관해서 발표하는 거에 관해서 기다린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백캣 암호자산 플랫폼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고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이 포지션에 관해서 이제 뭐 그런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고용을 할 거다 이런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의 운영자가 작성한 암호 해독 플랫폼인 백캣은 1월 22일 많은 고위 직책에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ICE는 암호화 플랫폼은 개시만이 기다려온 애틀란타와 뉴욕시를 기반으로 모두가 회사에 팔게 분명 새로운 공석을 일부 직책에는 홍콩, 도쿄, 샌프란시스코, 런던, 텔아비브 등 싱가포르도 가용할 위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거래소들이나 관계자들이 아마 여기에 참여할 것 같고 같은 날 플랫폼이 12개 파트너 및 투자자로부터 1억 8,250만 달러를 모으는 첫 번째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아마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 그래서 그 사람이 암호 시장의 차기 주요 가치 조치에 대한 촉매제로 백캣 거래소의 오픈에 관해서 이 사람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엄청난 뭔가 시너지가 발생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11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돼야 반영된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어쨌건 이런 거대 이슈들이 시장 앞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코인 가격이 보잘것없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스퀴즈 그분도 다음 주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건 뭐 지금 장중 횡보를 계속해서 엄청난 역사상 전례 이래 없는 그런 횡보를 장기간 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을 해도 아마
2배 이상 긴 기간을 오랫동안 아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낙담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